이진숙 또 이재명과 맞짱 떴다. 국무회의 발칵 뒤집혔다. 일단 이준숙 방통위원장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임명된 장관들, 국무위원들이 일종의 뭐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내란 특검법하고 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해줬죠. 그때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은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그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이재명 면전에서 이 특검법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.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와는 다르지 않느냐.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서 거기에 이제 그 용기를 얻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말을 하고 했죠. 자, 그때 이재명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공기관 단체들, 공기관 단체장의 임기를 보장을 하라 이렇게 계속 그 이재명과 맞서서 싸움을 벌였다는 그런 기사들이 잇따라 나왔었죠. 자, 그런데 오늘 사실상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. 이제 이재명이 김민석도 임명을 할 거고 뭐 장관들 줄줄이 발표를 했죠. 그 내정자들 뭐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하자가 드러나도 다 그냥 임명할 겁니다. 특히 장관들은 투표도 하지 않기 때문에. 자, 그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이준석이 치받았다. 이재명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이주호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었죠. 그리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 때 계속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재명이 원하는 법안들을 다 심의 의결을 해줬습니다.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. 그중에서는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이 내란 특검법 그것도 다 심의 의결을 해줬죠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또 다시 유임되는 그런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. 저는 그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것저런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아야 된다. 그 여러 가지 법안들, 그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위헌 소지가 있고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이 집권하고 나서 처리한 법안은 더 셉니다. 위헌 요소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죠. 무엇보다도 특검 임명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해버린 거 이런 것들. 근데 그걸 그대로 땅땅 두드려 준 겁니다. 그런 이주호가 거기에 이제 그 대장 노릇을 한 거죠.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니까는. 이주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일단 이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이주호 말을 전한 겁니다. 자, 전한 겁니다. 그런데 이주호가 이 자신이 총리 대행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다.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국무위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.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법 같은 것들 그거 다 통과시켜주고 그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한 것들도 다 통과시켜주고 한 달 잠깐 더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이재명에게 마치 이 칭송을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또 나중에 어떤 뭐 나중을 위해서 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강유정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강유정 브리핑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. 이
브리핑을 하고 나서 질의응답에서 갑자기 이준숙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합니다.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계속 이재명과 각을 세웠고 국무회의를 하면서도 그리고 국회에서 최민희를 비롯해서 이 방송 장악을 하려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대치를 했죠. 그러니까는 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되 이주호처럼 무슨 소통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거 정치 보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졌죠. 따지니까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. 김유정 대변인이 어떻게 브리핑을 하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날 때 방통위원 지명 요청 관련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국회 목 지명이 안 되어 있고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해서 사실상 없으니 대통령 몫이라도 지명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대통령 몫을 지명을 해주면은 지금은 1인입니다. 그 부위원장 한 사람도 그 오늘 사퇴가 확정이 됐습니다. 1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이라도 좀 지명을 해달라. 그러면 방통위가 제대로 갈 수 있다. 지금 이것을 방통위로 마비시키려고 민주당이 국회 몫을 지명을 안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 몫이라도 빨리 한 명 지명해 달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그러면 2인 체제에서 1대1 구조가 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강화돼서 아무런 의결이 안 되지 않느냐. 2인 체제일 때는 가부동수로 부결이 된다는 점에 대안이 있느냐.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재명이 한 명을 임명을 하면은 이준석하고 서로 대치가 될 텐데 이게 모든 사안에서 가부동수 찬반이 같은 수가 되니까 1대1이 되니까 가부동수는 부결이 되기 때문에 그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,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강 대변인이 강효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진숙 위원장은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.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. 그러니까 마치 그 이진숙이 이재명에게 한 방 먹은 것처럼 또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준숙이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. 알아서 하면 된다. 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용산 대변인은 이것을 비틀어서 마치 그 이진숙에게 이재명이 한 방 먹였다. 이런 식으로 또 브리핑을 하는 이런 옹졸함 같은 것도 여기서 느껴지죠.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그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진숙에게 이제 일종의 기섭을 당한 거죠. 기섭을 계속 당한 거죠. 이재명이.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.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.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? 이진숙에게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진숙 그 위원장이 최근에 국회에 가서 최민희를 비롯해서 그 여당이 된 이 의원들과 계속 충돌을 했죠. 그러니까는 그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존중을 해줘야 된다. 이준숙 당신은 임명된 권력이 아니냐. 그래서 마치 뒤끝을 보이는 그런 그 상황도 있었다. 이 이야기는 상당히 복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. 자기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야기죠. 자기가 선출된 권력이다.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임명이 된 검사나 판사 이것보다 자기가 더 정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애돌려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진숙의 면전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이게 여당 의원들과 부딪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자기 재판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지금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상황을 이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재명 정권이 4주 만에
이재명 정권 4주 만에 나라가 이상해졌다.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무기력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혼란기를 지나서 조정기를 지나서 체제를 좀 갖추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대통령실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이 김민석을 인준을 강행을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강력한 뭐 메시지도 내놨고 또 오늘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.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다 만료가 됐죠. 오늘 송원석 그 비대위원 그러니까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죠. 출범을 하면서 이 집단 지도 체제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그것은 도입을 안 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오늘 주목되는 부분이 김문수 전 후보입니다. 지금 당 대표 경선에 누가 나오느냐 뭐 한동훈 이야기도 있고 나경원 이야기도 있고 안철수 이야기도 있는데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는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는 경기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한 20몇 명하고 오찬을 했습니다.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내분할 때가 아니고 야당답게 싸워야 될 때다. 이렇게 선명성, 야성을 갖춰야 될 때다.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 출마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. 이재명 집권 한 달이 지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. 그것을 좀 오늘은 정리를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빨리 하루속히 전열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